그래서 이때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공부라고 하지만 이거는 기초고, 이제 사회를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이 지구촌을 바라보고 그다음 이 우주를 바라보고 이런 교육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 앞으로 미래는 전부 다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해요. 그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는 우리가 연구 공부를 하면서 연구 속에서 나온 이 자료가 나와서 사회에 필요하게 되고, 이 필요한 것이 그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돼갖고 이것이 국제사회가 이것이 이거 좋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책 한 권이 얼마나 경제를 일으킬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아들 책 그거 뭐야? 헬리가 포토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엄청난 세계를 움직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봐요. 책 한 권이, 한 권이 어떤 세상을 지금 만들어내는지. 그는 조금 우리가 이제 간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그게.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이에요. 상식에서 머무르는 게 우리가 근본이 아니고, 이 상식이 먼저 좀 알아야 돼. 상식 안에 파묻혀 있으면 우리는 두 번 다시 발복이 안 되고 빛이 안 나. 갇혀버린다니까. 상식 속에 갇힌다. 이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상식을 깨고 나와야 내 인생을 산다. 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예술가가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 과학자가 돼야지. 예술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술은 술수예요. 술은 재주라고.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능 과학자가 돼야 돼.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가 새로이 보이면 이것이 예능 과학자가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걸 바르게 살게 해주는 게 이것이 예능의 최고의 자리란 말이죠. 이게 술에 멈추면 안 되고, 술은 재주밖에 안 돼요. 지금 이때까지 예술 했는데 보면 뭐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이 상식을 깨고 쳐다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고뇌하다가 죽은, 모든 그림 속에도 고뇌하다가 죽은 예술가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재밌게 막 내 소질을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고뇌하다가 죽은 작품이 끝이에요. 고뇌하면서 나오는 거.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고뇌를 하면서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그걸 못 넘어서고 죽은 게 예술가들이에요. 예술가들 삶이 다 비참했잖아요. 가정이 똑바로 돌아갔나, 가족을 똑바로 하기를 했나, 성격이 개팍한 거를 잡았나, 전부 다 이게 처음에는 내 소질이 좋아가, 그거는 그 소질은 뭐냐 하면 자연에서 준 힘.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자연에서 준 힘. 우리 카드 내면 나오는 거. 한도액. 그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오면 한도액을 받아오는데 그 소질 있는 사람들도 그 한도액을 받아와서 이걸 쓸 때는 좋았죠. 한도액이 그진 끝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소질은 한도액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갖춤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 데서 다른 미래를 그리는 거거든. 다른 미래로 그리면서 못 넘어가고 다 죽은 게 자코 메티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고목해 샀는데 기도 자르고, 이거는 이게 아주 뛰어넘지 못해갖고 미처 환장하다가 죽은 거거든. 그걸 갖다가 고귀하다고. 이게 우리가 이 예술 안에 머무는 상식.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라. 응?
그것이 예술이라는 생각은 깨라 이 말이죠. 예술에서 머물지 말고 예능과학으로 넘어가라. 그게 우리 시대예요. 후천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들이 했던 이런 것들 정보를 다 가져왔고 배운 게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해놓은 공부예요. 우리는 그 양반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걸 전부 다 인수받았단 말이죠. 이게 정보를 다 우리한테 넘겨주었고 우리는 그걸 흡수를 했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뇌가 뭐고 무엇을 찾으려 했는가 이걸 우리는 연구하며 찾아서 이 선조들이 풀지 못한 걸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과제 아닌가. 어째 이걸 상식으로 묶어 넣어놓고 그거를 아직까지 최고로 친단 말이고 그 불쌍한 사람은 뭔가 임금들이 하지 못해갖고 한임에 지각한 거를 우리가 풀어줘야 되고 그게 뒤에 후손들 아닌가 이 말이죠. 그게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가면 지겨워할까봐 근데 이게 풀면 참 하루 종일 가도 모질해 이게. 세상에 답을 찾는데 어째 잠깐만에 찾는단 말이야. 이렇게 요런 툭툭툭 내가 이렇게 따주더라도 이걸 갖고 앞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만지고 만져서 이런 걸 갖고 연구를 해갖고 다시 이걸 스승님한테 질문할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그 뒤에 거를 또 잡아나가야지. 이게 이제 우리의 앞으로 미래란 말이죠. 우리는 연구할 게 없고 만질 게 없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모른다면 여기서 정지하는 거야. 그게 우리 상식에 빠져서 노는 사람들. 그러다가 나중에 돌덩이가 돼갖고 지고지 부리다가 아파가 죽는 사람들. 요것이 이게 우리 생로병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행복사가 돼야 돼. 생행복사가 돼야지 생로병사를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죽는 거라는 이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 상식을 깨고 우리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원칙이지. 이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생로병사가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밑에서 계속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생로병사로 뒤져야 돼. 그러고 싶은 사람. 생행복사가 돼야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그 시대를 마감하는 이 생행복사가 되면 두 번 다시 니는 이 지상에 육신을 떠접어 쓰고 다음 생에 고민할 걸 갖고 올 필요가 없어. 마지막 일생이란 말이죠. 스승님한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좋아서 오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100% 마지막 일생이에요. 따로 묻지 마.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스승님 공부가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는 마지막 일생이에요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한다니까. 이 진리를 공부하는데 너무 좋은 사람은 100% 마지막 일생이에요. 그게 따로 묻지 마 앞으로. 오케이?